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 싸게 사는 방법. 요 방법을 모르면 싸게 사기 힘들다. 어떤 거죠? 우선 집 싸게 사는 방법은 참 많아요. 다양해요. 대놓고 얘기하면 경매도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예전에 잘 통했던 방법인데, 이게 1억에 집이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금매로 나왔다? 그러면 시세가 1억 2천인데 뭐 1억에 내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금매로 내놓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9천만 원 찾아가지고요, 가방에 딱 넣어서 그 집주인 만나갖고 집주인 앞에 딱 가방 열어갖고, 여기 현금 9천이다, 나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 집 사고 싶다, 이거 받고 팔 거면 팔아라, 이렇게 단판 지으면 사람이 눈앞에 현금이 당장 보이잖아요. 그러면 급한 마음에 그걸 수락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사실상 뭐 생각해내면 다양하게 있고, 경험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뭐 말초적인 그런 집 싸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집을 싸게 사려면 사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을 해놔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집을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집을 싸게 사고자 하는 데 목적이, 내가 직접 거주할 목적에 집을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투자 목적에 집을 싸게 사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든 간에 어쨌든 그 집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집을 살 때 내가 직접 거주할 목적이긴 하더라도 집값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을 보신단 말이에요. 집을 우선 근데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살 때 싸게 사는 거예요. 살 때 싸게 사면 남들하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나는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진짜 기본은 싸게 사는 건데, 이 싸게 살려면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첫 번째로는 1층이나 2층인 아파트 1, 2층에 나온 거 살 마음 있어요? 저는 뭐 아직 딱히 없어요. 왜 없으세요? 일단 1, 2층을 조금 비선호하고 집을 볼 때도 그러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 불인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 10층, 아파트면 사실상 대부분 10층이 넘잖아요. 10층 넘는 건물의 1, 2층은 언제나 시세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돼요. 근데 1, 2층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편의시설을 이용 못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아파트 단지가 속해 있는 역세 권역이라든지 상권을 이용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수가 더 작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더 싸게 그런 집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집들을 제가 왜 예를 들어서 추천을 드리냐면, 그런 집들만 찾는 수요가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뭐 10층 아파트든 뭐 4층 빌라, 5층 빌라든 간에 1, 2층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들인 것 같으세요? 엘리베이터를 싫어하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폐쇄 공포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건데, 우선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층간소음을 주는 가해자가 반드시 되는 조건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애완동물이 많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기를 그렇죠. 키우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층간소음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그건 왜냐면 자기 자신을 안 돌아봐서 그래요. 웬만한 성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그 무게라든지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마다 진동이라든지 그런 게 층간소음이 발생되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 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 아이들 중에서도 막 인제서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 잠시도 가만 못 있고 항상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 들 같은 경우에는 늘 본인들이 층간소음에서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좀 너무 무서운 말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배려심도 깊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 2층을 찾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완벽한 집인 거예요. 거기다 가격도 싸잖아요. 애들 키우면 지출이 내가 아무리 아껴도 반드시 들어갈 고정 지출이 많아져요. 집 살 때 금액도 낮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우리 아들도 마음껏 뛸 수 있고,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1, 2층을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도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 나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폐쇄공포증이 아닌 이상은 싫어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좀 꺼리실까요? 힌트는 습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엘리베이터 없이 5, 60년 이상을 살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층을 선호하세요. 고층을 싫어하세요. 높은 데 자체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뿐더러 직관적으로 내가 현관문 나가갖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익숙해서 뭔가 내 현관문 나오고 내가 목적이 있어갖고 집 외출을 해야 되는데 문만 열리면 들어갔다가 또 방도 아닌데 뭔가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고층과 저층이 선택 가능하다고 할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색은 안 하시는데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근데 선택을 저층으로 선택하세요. 특히 1, 2층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창밖으로 뻥 튀인 뻥뷰보다는 그래도 나무가 있고 땅이 보이고 그런 뷰를 더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수요층, 다양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도 있지만 요즘은 타겟층, 그러니까 소수의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하는 장사도 훨씬 더 성공 사례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그렇거든요. 바로 부동산에서도 1, 2층, 아파트 1, 2층, 빌라, 필로티 구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1층이 시작되는 그런 빌라, 매니아 수요가 있기 때문에 2층을 내가 살 때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팔 때는 제값 받고도 팔 수도 있고, 제값 받고 못 팔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전월세 회전율을 항상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월세로 갖고 있을 때 회전시키다가 집값이 올랐을 때 조금 내려가지고 내가 살 때보다 좀 더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수요가 몰리지 않는, 하지만 그 집만의 매니아층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으시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집을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미리 사전 예약을 걸어두세요. 사전 예약을 어떻게 걸을까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어떻게? 싼 집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아니 뭐 어떤 집에 대해서 네. 이 정도 가격으로 사고 싶다. 네. 그 사람이 팔 생각 있으면 네. 연락 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맥락은 우리 브린이가 말하는 거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심리적인 화법이 있다면 그걸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 경험과 제가 체감한 거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지금 이 금액에 나온 물건을 봤는데 지금 이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3천만 원 저렴한 물건이 나오거나 또는 집주인이 3천만 원 깎아주겠다고 하시면 제가 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급해 보이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급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의 물건이 나오면 나는 물건을 매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요 정도. 근데 나는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이 약간 좀 괘씸함을 느껴요. 뭐야, 떠보는 거야? 간만 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솔직히 말해서 금액이 내리면 내린 대로 또 살 사람들 많아요. 굳이 연락 안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부동산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어차피 중개 수수료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사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나한테 연락을 주기를 내가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상대가 완전히 딱 알게끔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느낌은 이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거래를 하면 내가 부동산 입장에서 내가 큰 문제가 없고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원하는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생판 처음 본 사람보다 나한테 이렇게 사전에 전화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약을 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금액에 맞는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왜? 부동산은요, 누가 이렇게 예약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약하시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쩐주들이 예약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여유 있다는 걸 표현 안 해도 돼요. 부동산이 알아요. 쩐주는
내가 이 물건 지금 얼마 나와 있는데 얼마까지 내리면 연락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놔요. 그럼 부동산은 다 알아요. 예, 저 사람은 저번에도 계약했었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와서 계약한 적이 있는 사람, 서로 이제 소문이 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쩐주예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1순위로 전화를 돌려요. 그런 물건이 나오면. 그리고 뿐만 아니고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살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 나오는데 시세에 맞춰갖고 그 사람이 내가 이 금액에 우리 집 팔고 싶어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이 있다는 기억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동일한 금액에 이 집도 나와 있고 저 집도 나와 있고 저 집도 나와 있어요. 소식 빨리 팔고 싶으시면 똑같은 금액에 내놓으시면 안 돼요. 가격이 좀 낮추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왜? 목적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리 마련하면. 근데 이게 한 번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또는 전화가 와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한 번에 뇌리에 탁 박혀가고 계속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하고 싶어도 까먹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 또는 날씨 얘기하면서 그런 물건 혹시 뭐 추가로 나온 거 없을까요? 그렇게 한두 번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두 달 기다리다 보면 그 사이에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말한 금액에 딱 맞는 물건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금액대까지 낮춰진 물건이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듣고 또 난 판단할 수 있겠죠.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은 내가 용 쓰는 재주가 있어갖고 내가 너무 화술이 좋아서 한 방에 말 몇만 뒤로 딱 싸게 깎고 막 또는 뭐 내가 법적으로 뭔가 든든한 뭐가 있어서 반협박식으로 조건을 내걸어갖고 딜을 하고 막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런 극적인 그런 거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근데 사전에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확률은 높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집을 싸게 살려면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네. 부동산 시장이 네.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아닐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시기면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또 이제 부동산이 살아나는 시기가 오니까. 안 오면 어떡하려고? 대한민국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 말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부동산도 일종의 투자거든요. 누군가 어떤 전문가가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인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내 자신, 사람도 상품화하는 시대다. 집이라고 상품화하지 말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 말은 제가 한 번 들었지만 뇌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실제 거주할 집과 투자의 집, 이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집을 같은 집이더라도 목적이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약간 희석됐어요. 많이. 내가 살든 투자의 목적이든 목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건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비춰봤을 때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 투자 상품을 매수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좀 전에 부린이가 말씀하셨던 저점,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좋은 상품도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는 거.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걸 마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인드를 우선 이런 마인드로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인드만 갖는다고 해서 내가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지 지금이 저점인지 그 뭘 보고 판단할까? 그 기준은 뭐냐면 뉴스나 언론에서 막 부동산 시장이 막 가라앉다 뭐 집값 떨어진다, 뭐 거래량 절벽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뉴스에서 계속 떠들 때는 우선은 관망하세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뉴스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 뉴스를 듣고 부동산은 난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 부정적인 소식을 다 전파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망하다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기사나 보도가 별로 없다.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부동산이 막 오른다 막 올라서 막 떠들잖아요. 그때 집 사면 아시겠지만 상투예요. 네. 최꼭대기에서 제일 비쌀 때 집 사는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내린다 하잖아요. 그때 사면 무릎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사도 사실은 좋은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까 부린이 말대로. 근데 더 내가 최저점이라고 확신하고 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언론에서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내린다 뭐다 막 말 많다가 갑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해갖고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주변에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요새 부동산 시장 어때? 물어보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만약에 언론에서 막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부동산이 오르거나 또는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야, 지금 부동산 얘기할 때가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내 먹고 살기가 어떻고 장사가 어떻고 저떻고 요새 비트코인이요 막 그런 얘기를 한다. 부동산 얘기 전혀 안 한다. 잘 알지도 못한다. 관심도 없다. 이럴 때가 그럼 이제 확신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타이밍인 겁니다. 그때 매수하면 부동산은 모든 투자는 부동산도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상품화 됐어요. 벌써 바닥을 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거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멈추면 바로 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 말대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고 유지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재화, 상품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요. 그 상품이 희소하거나 좋거나 신제품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사야 할 대체적인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투자 종목들, 비트코인이나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내가 못 모르고 비쌀 때 샀다가 내려갈 때 무서워서 팔면 늘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고, 시점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사실상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매수와 매도 타점은 그냥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열심을 하고 실천하는 게 사실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잘 못할 뿐이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컴퓨터처럼 하면 반드시 결과는 좋게 나오게 돼요. 언론에서 떠들 때는 웬만하면 사고 파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매수 시점은 언론에서 내린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을 쫙 계속 연일 보도하다가 갑자기 한두 달 동안 그런 소식이 뜸하고 내 주위에서도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모든 언론과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집 사놓을 걸. 요새 부동산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단다. 몇 프로? 내 아는 사람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집 산 집이 지금 2배 됐다는 이런 얘기가 막 돌고, 뉴스에서도 야, 지금 부동산 거품이 껴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제재를 하고 정책을 어떻게 쓰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고 뭐 금리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 그럼 파면 돼요. 집은 그 전에 파는 게 더 좋긴 한데, 그 전에 매도 타점을 알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매도 타점을 정하기 힘들다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때 파시는 게 맞아요. 너무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이고도 상투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내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인드예요. 모든 시장이 침체됐을 때 사야지 싸게 살 수 있어요. 요 마인드를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제가 세 번째로 넣었습니다. 부동산도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투자 상품이니 수요가 낮아지면 사고, 수요가 증가하면 팔고,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반드시 부동산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예약을 해 놓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